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이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 하락한 아침. 우리 증시 코스피도요. 5거래일 만에 숨을 좀 고르는 측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마저 아침에 약간이나마 팔았다 다시 사는 그런 시점이라 일단 코스피가 약했다가 강했다 다시 약한 코스피가 조금 아쉬운데요. 외국인은 다시 사담는 분위기인데 코스피는 재차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외국인은 100억 이상 다시 사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상대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을 일단 소폭이지만 매도하고 있는 상황. 더 많이 매도했다가 매도 규모를 그래도 많이 줄여놓은 셈입니다. 개인이 코스닥만 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조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거래 매수 우위가 650억가량 나오면서 비차익은 아주 약간의 매수 우위만 기록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은 오늘 증시에 조금 우호적입니다. 코스피가 이 정도 포인트에서 출발했었거든요. 85포인트까지 갔다가 결국 상승 전환했다가 재차 빠진 것입니다. 다시 시초가 정도까지 밀린 상황 1874포인트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죠. 자, 오늘 가장 강한 쪽은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강한 업종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국전력의 초강세 때문이었는데 오늘도 한국전력이 여전히 밀리지 않는 모습, 1.7% 거의 한 2% 가까이도 올라가 보네요. 32,250원,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전기가스 업종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탓입니다. 경남에너지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도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도 거의 1% 가까이 올라와 있네요. 의료정밀 그리고 종이목재, 섬유의복, 비금속 쪽도 모두 다 강세를 띠고 있고요. 조금 약한 쪽은 오늘 화학 쪽에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10만 원이 일단 깨진 상황이고 LG 생활건강 무적 그리고 KCC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OCI가 어제 이어서 또 오늘 또 재차 급락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32만 원 겨우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만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어제 또 급반등 이후에 다시 급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호남석유가 2% 정도 오르는 이유는요. 호남석유가 4분기까지 실적이 올 연말까지 모두 괜찮다라는 호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도 오늘 좀 약한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아주 소극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77만 3천 원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오늘 삼성전기도 2% 빠지고 있고 LG전자가 9만 5천 원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마저도 1% 정도 빠지면서 2만 2천 원대 여전히 초반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 쪽도 함께 좀 하락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가 다 오르는 날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쪽은 증권 쪽도 오늘 일부 종목만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건설 쪽 그리고 조선 쪽이 좀 견조해 보입니다. 자동차주는 좀 조용하지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등 이렇게 조선주가 조금 버텨주고 있는 것이 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75포인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고요. 전략을 조금 면밀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맥의 황성호 시삽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외국인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많이 사줬던 날인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그 리스트 기관과 함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현대차 매수 1위, 2위가 삼성테크윈, 3위가 삼성전자, 4위가 삼성 SDI, 5위가 기아차, 기관은 한국전력, 2위가 신한지주, 3위가 KB금융, 4위가 삼성물산, 5위가 하이닉스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매매 패턴은 최근 요 근래 패턴을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전기전자 부분에 낙폭이 어느 정도 일정한 유지되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하락하는 전기전자 부분에 이제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이제 외국인이 좀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사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단기 매매에서 업종 주도주를 따라가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신 분이라면 좀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시는 게 좋고, 네. 중기 정도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면 외국인의 매매 전략을 추종하시는 편이 훨씬 수익률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내 주도주를 살펴본 적 중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 어제
매수 1위로 잡혔는데요. 예. 지금 장세가 이 고점 부근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순간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의 갭매우기 형태로서 바닥에 있는 주식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한국전력이라는 주식, 특히 유틸리티 관련 주식은 대세 하락기에 만일 그 대세 하락이나 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상당히 또 단기적으로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금 현재가 어차피 그 유동성 장세가 좀 꺼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됐을 때는 네. 약간 한국전력을 기관이 많이 들고 있다가 해서 단기적으로 이 주식을 좀 오래 보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의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1위가 매수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CJ 홈쇼핑, 3위가 서울반도체, 4위가 태광, 5위가 주성엔지니어링, 기관은 1위가 모드투어, 2위가 BHI, 3위가 유비쿼스, 4위가 KH 바텍, 5위가 성우하이텍 순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 셀트리온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세틴의 출시와 더불어서 출시가 된다면 허세틴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시장성이 상당히 큰 블록버스터급 제너릭 약품이기 때문에 네. 출시가 돼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상당히 주가 레벨업도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장기적으로는 길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 외에 서울반도체나 태광, 주성 엔지니어링 등을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서울반도체를 좀 길게, 서울반도체나 여기 태광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길게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외국인이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보여질 때는 그건 좀 약간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업황 관련해서 LED 업황 자체에서 기술력을 높였을 때 상당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만 하지만은 네. 현재 주가가 LED 시장 자체가 지금 이미 성숙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같은 주식은 좀 단기 매매 측면에서 수급을 우선으로 보고 매매에 임하시는 모습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네. 태광을 외국인이 좀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예. 태광과 같은 동종업계에서 살펴볼 종목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광의 매수가 지속되고 태광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태광보다는 성광밴드를 우선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관은 매수 1위가 모두투어가 잡혔는데요. 3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은 일단 여행 원화 강세가 계속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4분기 이제 성수기를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행과 운송, 특히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라든지 여행 관련주와 호텔신라 그리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할 때까지는 상당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적으로 시세를 관찰해 보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을 따라 하실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단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 주체로는 기관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기관은 사실 IT를 사주지 않고 있거든요. 기관은 은행이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까 얘기를 하셨던 한국전력을 포함한 경기 방어주 일부 전기 가스 업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어제 확정된 수급을 봐도 IT를 사는 건 외국인인데 오늘 아침 역시 개인들은 IT 사는 것에 열을 올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이 IT 매매를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네, 개인 투자자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본다면은 단기적인 이제 수익률에 좀 많이 좀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매매 전략을 따라하시게 된다면은 지금은 약간 좀 어떤 정도 기간이 필요한 시점이고 약간 장세 흐름에 비해서는 약간 소외되는 어쨌든 반대로 가는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수급 주체가 꾸준히 매수가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어차피 외국인이 큰 어떤 자금 흐름줄이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나는 그런 손을 떼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향후 지금 자동차 관련주 그쪽 주식들이
상당히 지금 미국의 경기 호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호전이 가시화되고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나중에는 그 전기전자의 자동차 관련주의 수익률을 전기자동차가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은 다르지만은 향후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베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같은 포지션 취하고 있지 않나. 거기서 이제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움직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은 다르지라도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외국인 따라하는 것도 호흡만 길다면 나쁜 전략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기관 따라서 아까 한국전력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격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요. 은행주나 혹은 보험주 쪽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건지요? 기관은 사고 있는데요. 은행주와 보험주 쪽은 솔직히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는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네. 향후 우리나라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수출주를 제외한 내수나라든지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금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움직임을 보일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주와 보험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중기적인 포지션 취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주식을 지금 한국전력 같은 유틸 관련 주식을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 어떻게 좀 중기적으로 사볼까 하면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왜냐하면 기관 차트를 살펴보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모양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5% 이상이나 급등을 하고서요. 박스권을 정말 하루 만에 쉽게 뚫어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조정이 나오면 살까 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오늘 갭 상승해버려서 이런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한국전력 지금 차트가 잘 안 넘어가네요. 말씀 그냥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유틸 관련 특히 가스나 전력 같은 주식은 경기 상황에서 상당히 둔감합니다. 또 종목의 특성상 특히 연료비에 많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유가가 상승을 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고 대외적인 입장에서 연료 연동제가 사실 원가 부분 상당히 연료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종목마다 특별한 장세가 있듯이 이런 유틸 관련 주식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려면은 일단 이쪽으로 매기가 몰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시점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유틸 관련 주식들은 한 번쯤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아직 한국전력이나 가스주,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중기적인 모멘텀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이런 모습은 어차피 기술적인 모습, 최초의 21선과 21선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이격을 줄이는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지금 매수보다는 약간 좀 시세를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려야만 유틸리티 쪽이 내수 쪽이 좀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논리에서 한국전력의 메리트가 지금 앞으로 추가로 꽤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워낙 강세가 만약 트렌드라면은 이 원달러 환율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는다라고 하는 한국전력은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반사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국민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특히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은 내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포지션을 상황이 보이게 되면은 한국전력 같은 주식은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연료비 연동 시장 상황이 정체가 되어 있고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부각되지 않는 주식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외부 요인에 대한 주가 연동은 가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종목의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즉 중장기적인 체납금이 이 주가의 발목을 상당히 잡아왔던 부분이고 또
좀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관련 주식은 네. 굉장히적으로 큰 수익률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같이 맞물려서 장세 분위기와 더불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넘어서는 그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역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그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지요? 지금은 그 유틸리티 관련주가 힘을 쓰는 장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박스권 상단에 가격이 한번 와준다면 오늘 이제 이 가격대에 좀 점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3만 원 부근 3만 3천 원 그 장기적인 박스권 한번 3만 원이라는 가격의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 만약에 3만 한 3천 원 32,000원, 33,000원 이 부분까지 아마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은 일단 물량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32,450원인데요. 박스권 상단인 한 33,000원대 정도 오면은 한국전력의 경우에 좀 정리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고수엠에게 황성호 시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이네요. 코스피는 1875포인트, 아까 좀 전에 1874 정도에서 출발해서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에서 큰 변동은 없는 듯 합니다. 코스닥도 아주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잃진 않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특징주 조금 더 알아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조용하지만 종목은 좀 활발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띄시는지요? 네. 동아제약이 해외 제약기업 GSK와의 협력에 힘입어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동아제약이 올 3, 4분기 영업활동 위축과 성장 둔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러나 내년부터 GSK와의 협력이 본격화돼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매수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천연 고무값 상승으로 3, 4분기 마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천연 고무값이 지난 석 달간 23%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타이어의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키움스펙1호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키움스펙1호는 공모가 2,000원을 조금 웃도는 2,1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4% 넘게 하락하며 현재 공모가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움스펙1호는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저감 에너지 등 산업군에서 인수합병 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키움스펙 1호 IPO하고 이제 상장까지 굉장히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많이 했었는데 미뤄서 상장했는데 일단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제약, 한국타이어 그리고 키움스펙까지 저희가 특징주를 한번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수가 조용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고 결국 달러가 풀리면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듯하지만 앞서서 배신영 연구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던가요? 이번 달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국내외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변수가 그만큼 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채워나가야 되는 달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임하면 좋을지 증권사 리포트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예측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3, 4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다음 주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 등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매수한 뒤에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단기 매매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순 열리는 G20 세계 정상회의와 F1 자동차 경주대회를 고려해 호텔과 유통, 보안업체, 자동차 관련주에도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외국인 매수 확대가 기대되는 실적이 좋은 대형 코스닥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달러가 아닌 자산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외국인은 물론 투신권의 순매수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사게 될 때는 일부 대형주만 사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서울반도체, 네오이즈게임즈, 성광밴드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장세를 주도해온 종목들이 기술적 부담이 생기는 가운데 3, 4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업종은 7일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른 업종과의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가격 매력을 고려해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옵션 만기 금통위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이벤트 많으니까 변수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변수들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라. 특별히 IT주 단기 매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제 조건은 실적 분위기를 대충 한번 보고 그때 IT주는 단기 매매 임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수급이 집중되는 코스닥 실적 호전주도 한번 챙겨보자. 종목들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네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딱 10시네요. 지금부터 약 한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혹은 내 종목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시면 그 상담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께서 그 해답을 주실 텐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전화통화하면서 묻고 싶은 것 다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시 한 5분 정도에 뵐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이전에 전문가가 얘기했던 종목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코스맥스였고요. 두 번째는 좀 후에 화면에 보여지겠지만 위메이드라는 게임주였습니다. 코스닥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가능성, 특별히 외국인들이 사면 주목하라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전에 임진혁 기자의 리포트 요약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접해봤었는데요. 역시 코스닥 종목의 앞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한 강세를 예측한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두 종목을 뽑아 오신 겁니다. 뭐 코스맥스 하면은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왠지 코스닥 종목 같이 느껴져서 일단 함께 분류를 해봤다라고 하셨는데요. 코스맥스는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도 좋지만 가장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기술적인 매매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1선 정도에서 한번 잘 사보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는데 21선 눌림목 매매 21선이 8,400원이거든요. 네, 뭐 이미 많이 움직였던 그런 중국주이기도 합니다. 코스맥스 8,400원 정도 가격을 허락하고 있는지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죠. 네, 8,610원인 것 같네요. 네, 코스맥스가 지금 오늘 꽤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8,620원 정도까지도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가가 8,540원이었는데 점점점 주가를 높여서 8,600원도 결국 뚫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눌림목 매매가 가장 좋지만 매수 가격은 8,700원 정도까지는 8,200원에서 8,700원 사이는 매수 가능 범위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8,250원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 가격은 9,100원 정도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임주인 위메이드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에 지금 미르의 전설2를 개발한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창천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위메이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상승 가능성 또 전망성이 아주 그런 좋은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위메이드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안정적인 수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현재 주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자, 위메이드는 4만 원 이하에서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자, 위메이드가 지금 39,650원입니다.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42,250원까지 갔다가요. 지금 4만 원이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4만 원 이하에서 잡으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지금쯤 사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침에 위메이드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금은 허락을 해서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연결해보죠.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침에 코스맥스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메이드 얘기는 정작 많이 듣질 못해서요. 그것 때문에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아까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위메이드 설명 못 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중국의 성장성, 이제 신규 게임이 런칭하는 부분 때문에 그 기대감을 한번 주가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완전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상승하다가 눌릴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바닥은, 아마 잡은 것 같고요. 오늘 네. 흐름도 봐도 지금 바닥, 얼마 전에 34,250원, 네, 신저가가 나왔던 종목인데, 예. 네, 바닥은 다진 것 같고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4만원 밑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역시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오늘 개인적으로 시가에 잡았는데, 예. 우선은 41,400원 정도? 네, 아까 말씀드린 1차 목표가 42,000원이네요. 네. 42,000원보다 조금 낮게 해서 41,500원, 400원 정도까지는 네,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눌릴 겁니다. 지금 약간 과열권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가 36,000원, 뭐 3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 2차 목표가 제가 45,000원 잡아드렸는데, 네. 네, 그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기 투자도 괜찮으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주 한 초반까지 41,000원대 중후반 42,000원 정도까지 가능하겠지만 아마 거기까지 터치를 하면 분명 36,000원 정도까지는 안 내려올지라도 아마 한 번쯤 눌릴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길게 좀 들고 계시고요. 아마 2차적인 목표가로 45,000원대까지 보시는 걸 보니까 중기적으로도 말씀해 주셨듯이 괜찮은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이미 조금 과열이라서 한 번쯤 눌리더라도 들고 계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중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주 위메이드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150억도 채 사지 않는 아침 1880이 깨진 이후에 지금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번호인데요. 02-3153-2611번입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오늘 조금 스케줄이 밀린 관계로 말이죠. 빠리빠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십니까? 삼성생명이요. 네, 삼성생명 언제쯤 사셨어요? 상장한 날 예. 116,000원에 30% 샀는데, 네. 그냥 한 번도 그 가격이 되지를 않아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번에 115,000원 한번 금리 인상한다고요? 9월 달에. 맞아요. 그래서 그날 팔으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는 이렇게 애를 먹고 있어요. 그때 걸어두셨는데 체결이 안 되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때 팔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팔려고 물량을 예, 내놓으셨는데. 왜냐면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짜증나고 그래서 네.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다음에 더 빠져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예. 그래요. 호가를 약간 낮추셔서 지금은 또 팔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건 네. 지금 106,000원 다시 이번 달에 금리 할 수도 있다. 물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금통위 관련해서는 지금 정리할 때는 조금 아닌 듯도 싶은데 정확히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연말까지라도 어느 예. 정도 이게 상승을 할 건지, 왜냐면 11만 한 5,000원 거기 가가지고는 또 밑으로 쭉 밀려내려고. 예. 그 11만 5,000원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저희가 없는 거라면 네. 그냥 어떻게 재미가 없어서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좀 옮겨 탈까 싶어갖고 한번 상담을 했어요. 예, 11만 한 4,000원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매수가는 11만 6,000원이시고 네. 연말까지 어떻게 될런지 별로 재미없으면 네. 딴 종목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 10만 3천원 정도까지 좀 빠졌는데요. 공모가가 11만이니까 공모가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가에 전에 보면은 10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10만 3천원 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대한생명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8,200원인데 8,200원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주 대표주들이 조금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좀 힘이 없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뭐 하루에 19만, 20만 주 내외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11만 5천 원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만 5천 원대 딱 걸려 있죠. 네. 그래서 쌍봉 구간을 결국 돌파를 못하면서 이 종목은 힘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전저점 10만 3,500원 정도 이상만 안 빠진다면은 10만 원까지 하단까지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뭐 11만 6천 원대 같으면은 좀 높죠. 그렇지만은 이 주가에 비해서는 지금 흐름에 비해서는 좀 높지만은 주가에 비해서는 그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올 연말 정도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11만 6천 원까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네, 올해 뭐 안에. 11만 6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자,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럼 연말까지 가면 매수가는 올 수 있다고요? 예. 매수가를 돌파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도 돌파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 쪽으로 어떤 돈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험주에 대한 생보에 대한 어떤 그 보험 지금 돈이 좀 덜 몰리기 쉽게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 동향에서 보니까 어제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물량은 예. 많지는 않지만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 이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매수만 강하게 가신다면 단기에 10만 6천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순환매선 소외돼 있지만 분명 연말까지 조금 한 석 달 정도 들고 있는다면은 12만 원까지도 갈 것 같다. 매수가가 11만 6천 원이신데 훨씬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얘기하시고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쪽 의견은 전혀 안 내주시는데요. 네. 예. 그리고요. 네. 또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현대산업을 예.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 4만 원대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만 원대까지 빠져도 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좀 건설주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한 3만 4천 원, 5천 원 거의 임박해서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3만 3천 원대. 예.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제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래요. 자, 이것도 아무튼 오랜 그런 인고의 시간 끝에 지금 뭐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수가가 조금 가격은 오히려 더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역시 들고 있어도 좋을런지요. 네, 뭐 4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사실은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만 원대 2만 2,600원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주들이 최근 건설주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형 건설사는 아니지만 중견 건설사인데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사실은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구간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4만 원까지 보시면서 매수가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될 가격대가 3만 4천 원대, 5천 원대가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돌파하면은 전고점 쉽게 말하면 여기 매물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대 매수가까지 가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지금 다른 건설사 쉽게 말하면 대리인 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흐름이 그렇게 세게 나타났지만은 이 종목은 그렇게 세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매매 동향을 봐도 앞으로 괜찮다. 그리고 펀더멘탈상도 이상 없고 하고 당사 영업 이익률이 한 10%가 넘습니다. 네. 업적 평균은 1%가 되는데 10% 넘기 때문에 제가 ROE도 보니까 4.90이고 영업 이익률도 한 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채 비율도 업적 평균에 비해서 낮고요. 유보율도 네. 좋고요. 그래서 기업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4만 원까지 연말에 가능할까요? 3만 4, 5천 원 정도까지. 네, 3만 4, 5천 원에서 얼마 전에 네. 찍었던 3만 4천 원대에서 만약에 밀린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네.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 예. 비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한 4만 원 선까지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연말까지 아마 4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일단은 힘이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산업 3만 4, 5천 원 선에서도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번 받아보죠. 3153-261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네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대한생명이고요. 예. 예, 60%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350원 정도 돼요. 8,350원이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샀거든요. 네. 언제쯤 처음에 사셨습니까? 예, 상장할 때 아. 한 40% 샀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은, 예, 이렇게 또, 보험주 쪽 대한생명하고 삼성생명하고 아주 재밌게 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처음 물량 받은 것보다 좀 많이 빠져있다라는 부분. 역시 금리 인상 기대를 좀 걸었다가 거기에 실망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연말까지 들고 있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아, 네. 하면은 좀 더 가도 되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연말까지 매수가 회복 여부도 궁금하실 테고, 또 정확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예, 어느 정도 가서 매도를 해야 될까? 네. 많이 궁금해요. 예, 주가 전망하고 매도 타이밍. 네, 뭐 대한생명의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사실은 대주주 하나에 좀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유 예수 기간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물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삼성생명 말씀드릴 때 이 종목도 지금 공모가가 8,200원인데 8,000원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0원 선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생명과 같이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합적인 것은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하나건설이 이 종목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블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주가의 방향성도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지금 대한생명도 8,350원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8,350원까지 올라오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8,350원까지 올라온다면 8,500원대에서는 힘이 없다면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지금 전저점이죠. 전저점 7,600원 선에서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50% 정도는 지금 매매 가지고 계시는 물량 중에서 네. 50% 정도는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중이 60%로 좀 많다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낮았던 7,600원이 깨진다면 비중이 한 30% 정도는, 예, 절반 정도는 좀 줄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8,500원 정도까지, 예, 뭐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8,3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한생명 비중은 좀 많이 있지만 쭉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00원 정도에서 힘 없으면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도 얘기를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전화 한번 짧게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아, 예. 낙엽나. 네. 예. 팔 시기를 몰라가지고요. 네. 얼마에 사셨습니까? 예, 37,200원이에요. 네, 37,200원에. 많이 사셨어요? 아니요, 40%요. 40%요? 예. 뭐 아주 적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37,000원대 초반에 사셨고, 지금은 36,700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오게 됐네요. 약간, 예, 약간 손실 구간인데, 예, 일단 지금 36,900원이에요? 36,700원인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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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조금 올라오는 것도 같은데. 네, 지금 라겐나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는 조금 이탈했습니다. 네.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고,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9,000원 선 이상까지도 돌파를 했었는데 결국은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 주가의 조정은요, 35,600원까지 이상 이하 떨어지면 또 주가의 조정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가 있고, 하방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34,000원 이탈하면은 또 한번 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라겐나가 신규주거든요. 네. 신규이기 때문에 3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아니면은
지금 한 7월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35,600원, 35,000원대에 이탈하면 여기서는 한번 손절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바로 상단입니다. 39,300원에서 네.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35,000원만 안 깨면 계속해서 락앤락은 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36,700원이니까 35,000원 안 깬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던 39,2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예,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그 가격 오는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뭐 손절할 구간도 그렇다고 예, 뭐 수익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1차적인 목표가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전 고점까지 한번 가본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생명에서부터요 오늘 락앤락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이렇게 마무리 짓죠. 다음 카페 주식114 정양환 전문가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도 쉬어가고 오늘 우리도 쉬어가고 일본도 쉬어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문 자체가 열리지 않은 날이기도 한데요. 보합권에서 등락만 거듭되고 있는데 아까 아침 상황하고 조금 차이점이라면은 코스피가 1870이 조금 위협받을 정도로 낙폭이 약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약보합으로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베팅도 약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를 이기지 못한 탓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아주 소극적으로 나홀로만 매수하고 있는 것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환율 쪽인데요. 환율이 오늘 8거래일 만에 글로벌 달러와 반등과 더불어서 반등을 해서요. 지금 일단 1120원대 중후반 정도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1120원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